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 국경 방문을 통해 더 강력한 망명 제한 추진, 그리고 헬렌 동남부 지역을 휩쓸며 최소 40명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방문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망명 제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2024년 9월 27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민 정책과 국경 보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논리적으로 요약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리조나의 국경을 방문하며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망명 제한 정책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이 망명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해리스의 계획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경 횡단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하루 평균 불법 국경 횡단이 1,500명 이하일 경우 제한이 해제될 수 있지만 해리스는 이를 최소 28일 동안 유지하지 않으면 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과거에도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부터 범죄 조직을 막는데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민 정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비교해볼까요? 트럼프는 국경 장벽을 세우고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해리스도 점차 이민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민 억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과거에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는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해리스의 과거 발언을 공격하며 그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의 국경 장벽을 중세의 허영심 프로젝트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이민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문제에 있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에서 7%포인트 차이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는데 이는 8월 조사에서 13%포인트 차이였던 것에 비해 좁혀진 수치입니다. 해리스는 국경 방문 중 미국 국민은 정치적 게임보다 국경 보안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그녀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경을 방문했다고 비판하며 그녀의 과거 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겠다는 입장과 국경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조화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 정책에서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4등급 허리케인 헬렌이 미국 동남부 지역을 휩쓸면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니 함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렌은 플로리다와 동남부 여러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약 45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강풍, 폭풍일, 홍수 등을 동반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헬렌은 목요일 밤 플로리다에 상륙한 뒤 조지아, 캐롤라이나, 켄터키 등 여러 주로 이동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과 상황은 플로리다, 팬핸들과 서해안 지역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5피트에 달하는 폭풍해일이 발생했고 많은 집과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키튼비치에서는 보트와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많은 주민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북부 지역인 빅밴드 지역에서는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토네이도가 모바일 홈을 강타해 2명이 사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은 이틀 동안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구조대는 여러 파손된 건물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도로와 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크 로어 댐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주 서부에서는 수많은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고 100건 이상의 수상 구조가 있었습니다. 사망자와 정전 피해 상황은 헬렌으로 인해 최소 4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조지아에서 15명, 플로리다에서 10명,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주말 동안 폭발적인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전력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과 대응. 플로리다, 조지아, 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에서는 비상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구조대는 파손된 건물 속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밤새 진행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도로 대부분이 침수되었으며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허리케인의 여파와 대비. 헬렌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테네시 밸리와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폭풍이 끝난 후에도 산사태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가 파손된 만큼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케인 헬렌이 미국 동남부 지역에 끼친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을 보며 대비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